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 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 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기현입니다. 연휴를 코앞에 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0.13%, 코스닥은 0.3% 각각 올랐는데요. 코스피 외국인 홀로 팔아치웠고요. 코스닥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연휴 앞두고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때문에 속이 너무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 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 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금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의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볼게요. 금요일에는 매일 아침에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시는 분이죠.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오늘 대형 기술주들이 다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코스피 시총 3위권 종목들이 다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지수는 올랐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악재에 민감한 국내 증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악재에 민감하다. 그만큼 또 호재에도 빠르게 반응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호재에 빠르게 반응했다면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오늘 또 8월달, 9월달 또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더 많이 빠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그리고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크게 좀 조정받으면서 좀 낙폭이 확대한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호재와 악재 이슈가 이제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을 TSMC에 맡기지 않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우리 최근 가장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어제까지는 삼성전자의 소폭 아주 조금의 상승을 이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어제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수주, 삼성전자가 AI 칩을 또 수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소폭 올랐습니다만은 오늘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대략 마이너스 3% 가량의 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또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밝히면서 오늘 지주사, 금융주 이런 쪽으로 지금 시총 상위 지주회사 저평가 종목군들 그리고 저 PBR 이런 쪽 종목군들이 강세였으나 대체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마이너스 3에서 4% 가량의 큰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은 약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삼성전자가 이제 위탁 생산한다라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보다는 시장에서 악재, 3분기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늘 삼성전자 호재와 악재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악재가 더 크게 부각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자, 인공지능 광풍이 불면서 삼성전자의 고가가 9만 원 부근까지 9만 전자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지금은 다시 작년 1년 전 저점을 향해서 지금 낙폭을 확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연중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저점이라면 앞으로 1년을 바라보고 지금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시청자분들이 잘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이 기준 캔들은 이제
다음 주 우리 9월 말부터 10월까지 밑으로 이제 작년 3월달 저점인 59,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하는지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0.5%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CPI, PPI 나온 거 보니까 물가가 근원물 기준 상승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은 0.25%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제 뭐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일시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금리가 고금리 국면에서 인하되기 시작해서 저금리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유동성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산 시장, 뭐 미국 증시, 미국 부동산,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까지 미국의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른 금융 시장의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9월 조정장 좀 잘 버텨내시고 이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잘 노려보는 형태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의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 이제 하락 VI가 걸리면서 하락 서킷이 걸리면서 만들어진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2,380포인트고 그리고 이번 주 만들어진 저점 부근이 2,480포인트 부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연중 저점을 찍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릴 경우 우리 당분간 밑으로 2,480포인트의 반등 여부와 2,380포인트의 반등 여부 확인하시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무슨 기회로 저점 매수 이중 바닥의 기회로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닥 지수 기준 8월 5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거의 13.7%가량 무너진 캔들의 밑꼬리 자리가 670포인트 금방입니다. 그래서 670포인트와 그리고 이번 주 저점이었던 690포인트 가격의 가격 방어를 우리 지지선을 잘 지켜주면서 반등해 주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리고 미래 시점의 세 번째 저점, 네 글자로는 이제 삼중바닥,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쌍바닥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반등 예상 구간이 이제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 690포인트, 670포인트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든 아니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되든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든 어쨌든 지수가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배터리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지수 관점에서 어느 가격대 구간까지 좀 반등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 인하 0.25%가 유력하죠.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 우리 시장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9월 잘 버티시면서 그 이후의 기회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연휴에 푹 쉬고 또 에너지 잘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쉬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튀어오를지 그 전략 세우기도 딱 좋은 게 이번 연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선내화가 장중에 22%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12.03% 오르면서 오늘 종가가 17,880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내화 혹시 쉬고 난 이후에 진입해보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 조선내화 종목 같은 경우는 긍정적 의견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선내화 종목의 이제 과거의 차트를 보면 분할 상장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종목이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제 국내외 유리, 시멘트 이런 쪽으로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과거 74,000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점 자리 15,000원까지 74,000원에서 15,000원까지면은 대략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5%가량의 이제 폭락을 선제적으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닥에서 시장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뜨겁게 움직였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올해 5월 8일 갑자기 돌연 거래량이 터지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날 플러스
17%가량의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약 50%의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그 상승을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했을 때 장중 상한가, 종가 2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5%에서 80% 이상 폭락한 저점에서 50% 시세 나왔다가 조정받고 또 30% 시세 나왔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번 폭락장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또다시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렸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 16,200원짜리 그리고 16,7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추세 하단 부근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약속한 것처럼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자라고 할 수가 없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특정 주체 큰 손들이 오늘 돈을 써서 거래대금을 수반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자, 그들이 돈을 쓴 가격대까지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16,200원과 17,000 정정하겠습니다. 16,700원짜리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인지하고 이 눌림목 가격을 기준 잡고 반등 눌림목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내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16,200원에서 16,700원 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금액대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조선내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출발해 봐야겠죠.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으로도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한 지점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으시고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만나는 주식은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만나는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00원 그리고 비중은 35%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오늘 장에서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 0.35% 오르면서 종가는 867원이네요. 3거래 연속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보다 아래에 있고 또 이게 사람의 심리상 1,000원에서 999원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낙폭이 크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시고 또 다시 1,000원대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 네, 일단은 이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의 그 흐름이 사실 감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회계법인들도 이제 이 기업의 감사 보고서 의견을 의견 내리고 그 회계가 맞는지를 검토하려면은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중국의 이제 공산당에서 정말 이 회계 장부가 잘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역사상 이제 국내 상장 중국 주식 중에서 실적을 그동안 잘 내다가 알고 보니까 거품이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됐었던 케이스들이 이제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의 월등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사를 진행할 때 실제 공장 방문해서 회계사가 일대 회사에 실사 나가서 장부가 맞는지를 대조하고 이런 과정이 좀
유용하나 지금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 주가의 하락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동 종목의 재무 추이를 좀 보면서 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 2021년도 150억의 흑자, 그리고 22년도에 190억의 흑자, 작년에 200억의 흑자, 올해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자, 회사가 흑자를 기록한다라는 거는 실적이 좋아진다,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부채도 자, 동사의 시가총액 1,000억 대비 부채가 400억밖에 되지 않고 자본이 4,600억이라는 거는 엄청난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평가 구간인데 회사 종목의 주가를 보면요. 자, 상장 이후에 이제 4,400원까지 갔다가 700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800원 부근까지 다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은 뭐 흑자고 저평가다.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큰 그림에서 폭락과 급등과 폭락과 급등과 폭락과 급등과 다시 폭락을 거듭한 상황이라서 지금 자리는 이 회사가 살아남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위로 상방은 일봉상 큰 그림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까지도 현재가 대비 수백 퍼센트 폭등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단 이 종목에 자, 살아남는다라는 전제는 우리나라 이제 매년 수십여 개 종목들이 감사 의견 거절로 이제 상장 폐지 될 수도 있고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워낙 이제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 동사도 이제 결산이 12월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공시 내용을 통해서 자, 감사 보고서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요. 자, 통상적으로 동 종목이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더라도 4월 말 정도에는 계속해서 감사 의견을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을 해왔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이제 잘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토탈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를 25년도 4월달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건데 그때 감사 의견이 적정인지 비적정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가기에는 국내 상장 중국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비중 35%라고 하시면은 연말까지 저는 본정권 그리고 수익권 왔을 때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주주도 중국인 뭐 그리고 대표이사 다이중치유 그리고 뭐 주소도 아마 뭐 중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날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라서 우리가 국내 상장 중국 주식들은 튀어오를 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 안 좋아도 매년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중국 주식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저평가고 실적이 견고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보고서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전에는 비중을 무조건적으로 정리한다가 첫 번째, 그리고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가 1,000원에서 1,300원 부근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대응하셔서 연말까지 비중을 5% 이하로 낮추시는 걸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점인 종목, 저평가고 실적 견고한 종목 바닥에서 너무 잘 잡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국내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감사 보고서 시즌 전에 매도해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통 이런 종목들이 큰 호재는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이 딱 떨어지면 그때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도 작년이죠. 자, 4월 달에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보면은 23년도 4월 17일 감사 보고서 적정 뜨면서 상패 리스크를 딱 불식시키니까 이때 4월 17일 딱 공시 뜨고 감사 보고서 문제 없구나 이렇게 딱 공시가 4월 17일 뜨고 다음 날 상한가를 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말고 이것보다도 내년 감사 보고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딱 주식시장에 공표가 되면 그 다음 날 작년 기준이지만 상한가를 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5,000원까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연말 내년 4월 전에 감사 보고서 제출되기 전에 물량을 다 5% 미만 남기고 정리한다. 그리고 나중에 4월 달에 지켜보시다가 의견 적정 딱 수정하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4월
이제 17일에 공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4월 18일에 상한가를 치고 그때 주가가 2,000원 이하인데 5,000원까지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만에 100%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공포감과 뭐 이런 부분들이 3월, 4월 연초 계속해서 주가를 못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은 내년 4월 정도에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 보고서를 수령한다면 그때는 작년 4월에서 6월 패턴처럼 단기간에 누군가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급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이게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에 감사 보고서가 4월 달에 제출된다면 그때 과거처럼 뜨거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연초 매도 그리고 4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기준 4월 17일 정도에 감사 보고서 제출됐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내년에 메모해 두고 계시다가 감사 보고서 의견 적정 나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다시 좀 자신 있게 베팅을 해보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동전주로 주저앉아 버려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 급등과 또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다면 3,000원에서 5,000원 선 폭등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시긴 했는데요.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죠. 길게 가져가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면 1,000원에서 1,300원 부근에 연말 연초까지 하셔서 분할 매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년 4월 전까지 비중 5% 이하로 낮춰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까지 열려 있는데요. 궁금하신 것들, 답답한 지점 문자나 전화에 함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휴 전에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 오늘 이 자리에서 털고 가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고려아연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54만 2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연휴 전에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오늘 장에서 엄청난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요. 종가는 66만 6천 원입니다. 우선 수익 보고 계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지만 또 주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수익권이십니다. 이 종목 지금은 어떻게 해봐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익절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고가라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다 수익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매물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릴지 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저도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제 구간이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의 목표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히 이 종목의 이제 목표가를 제가 현재 시점에 미래의 수급을 보지 않고 주가를 보지 않고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 기준 65만 원짜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저항받았던 61만 원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익절선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서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 종목의 일봉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21년도 10월달 61만 원에서 이제 마이너스 20%, 또다시 65만 원에서 대략 44만 원까지 마이너스 30%의 급락, 또다시 68만 원에서 저점 자리, 자 40만 원까지 또 마이너스 30%의 급락이 얼마 위에서 60에서 65만 원 부근에서는 반복적으로 조정받고 조정받아 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상 신고가를 오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뛰다가 넘어질지 아니면 계속 뛰어갈지는 미래 시점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 종목의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오늘 거래대금이 3,884억이 수반되면서 이제 시가총액 1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거래대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자, 지분율도 크지 크리스탈 신소재로 돼 있어서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자, 종목명을 지금 고려아연으로 바꿨을 때 자, 개인 법인
뭐 대주 지분 51%에다가 10% 더하면 61%에다가 9% 더하면은 지분 30%가 잠겨 있으니까 70%가 잠겨 있고 유통 주식수가 30%밖에 안 되는데, 자, 시가총액 11조에 이제 30% 정도면은 뭐 유통 물량이 3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3조 중에 오늘 거래대금 3,800억이 수반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거래대금,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오늘 65만 원 캔들 위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거래한 모든 주체들 3,800억의 거래를 발생시킨 주체들의 평단이 65만 원보다 높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65만 원 안 깨면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 단 65만 원짜리를 깨면 과거 기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20-30%씩 반복적으로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65만 원 깨면 절반 매도 수익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종가 기준, 그다음에 2차 지지선은 61만 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1만 원짜리를 이탈하고 그 자리를 저항받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오늘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61만 원짜리가 강력한 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65만 깨면 절반 매도, 61만 원 자리를 또 이탈하면 전량 매도 통해서 수익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뭐 과대낙폭 저점까지 무너지는 모습이 또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저점 매수 기회를 혹은 지금 시점의 저점의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익절선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예측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65만 원짜리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65만 원이 깨진다 한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요. 그리고 2차 지지선은 61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61만 원 이탈 시에는 전량 다 정리하시고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꼭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곧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 통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종목 한화 시스템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19,8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네요. 우선 이 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0.64% 오르면서 18,820원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니까 7월 30일에 23만 4천 원짜리까지 23,400원짜리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밀려서 18,000원짜리까지 와 있습니다. 19,800원이 매수가 그리고 비중 25%면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기다려 볼까요? 네, 일단은 뭐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는 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하나 시스템이랑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이 향후 실적이 매년 이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무기라는 게 뭐 국가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비축해 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쟁 중은 아니고 휴전 중입니다만은 계속해서 탄환을 소비하고 뭐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훈련을 하고 뭐 소모품 교체해주고 계속 무기를 구입하듯이 각 국의 이제 주요국들이 강대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방산 이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방산주들의 매출이 보통 이제 정부 기관 쪽에서 이제 뭐 무기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좀 큰 건들이 발생되곤 하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좀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는 사실 실적과 무관하게 북한이 도발을 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외 정세가 안 좋아질 때, 지수가 폭락할 때 오히려 이제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본전권 그리고 수익권 좀 매도를 목표로 한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내가 빠르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동 종목의 실적이
이제 실적은 아직 안 봤지만은 자, 주가가 4,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 2만 원 정도까지 4,000원짜리가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2만 원짜리가 반토막 나고 다시 이제 10,000원에서 23,000원까지 또 13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실적을 보면 코로나 때 자, 매출액이 적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금융시장 뭐 지수가 빠지면서 하나 시스템 종목이 워낙 이제 뭐 실적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4,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고를 좀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하나 시스템의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국민연금도 있고 지분이 잠겨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폭락장이 왔을 때 4,000원, 10,000원까지 좀 빠졌던 과거력이 있다. 근데 이제 저점과 저점의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다음번 저점이 어딜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4,000원 오면 10,000원 오면 매수해야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번 이 추세 하단에 반등 예상 가격대는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봤을 때 저점 자리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분간 13,8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온 자리 16,4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낙폭을 확대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6,500원 이하 가격에서는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시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캔들은 13,800원짜리를 기준 잡고 이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폭등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폭등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폭등했다가 무너지더라도 13,800원짜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자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 신관님이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기회는 13,800원과 16,500원 사이 조정 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3,800원까지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 고려하셔서 이제 싸게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고가 매도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내가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우리 신뢰는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이라고 봤을 때 자, 올라가면 3,000원의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면 6,000원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손익비가 좋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뭐 손익 올라갈 확률 5, 떨어질 확률 5라고 봤을 때 2만 원 정도 선에서는 내가 소액으로 비중 5% 미만으로 단기적 상승만 노려본다. 그리고 나중에 이 종목이 16,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밑으로 13,800원까지 손절 대비 위로는 2만 원, 23,000원까지 더 올라갈 상방도 크게 열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비중을 너무 좀 크게 실으신 것 같아서 2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본전권 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비중은 직전의 고점 자리, 거래량 터지고 이슈화가 됐을 때 좋아졌을 때 동 종목의 고점이 22,000원 차익 실현, 23,000원 차익 실현 떨어졌다면 이 종목의 2차 목표가 22,000원, 23,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 대응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을 때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 자포자기의 구간 접어들고 폭락했을 때 16,500원 부근과 그리고 그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마지노선 13,800원 기준 잡고 이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 물렸을 때 밑으로 하방이 크게 열려 있는 자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2만 원 이제 비중 줄이시고 나중에 16,500원, 13,800원까지 빠졌을 때 재공략 추가 매수 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16,500원 이하에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13,800원짜리 깨지 않는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가죠. 2만 원짜리 올라온다면 비중 5% 미만까지 크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물량으로는 2차 목표가 22,000원에서 23,000원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맛나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또 살맛나는 주식은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그 정보들까지 꼭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만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 수익률 탑5부터 보고 오시죠. LG화학 19.8%의 최고가 상승률 보이며 한때 34만 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KG스틸 15.2%, 롯데손해보험 14.8%의 상승률 자랑하면서 세 종목이나 두 자릿수대 상승률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살만나주로 또 새로운 수익까지 함께 기대해 보시죠. 그럼 곧바로 이어서 지난 살만나주의 AS도 봐보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만나주 8월 6일에 소개해 주셨고요. KG스틸입니다. 한때 6,340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종가 6,280원으로 목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전략 유지해보는 게 맞을까요? 네, 일단 전략 유지뿐만 아니라 추가 목표가까지 오늘 이제 방송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KG스틸 종목 같은 경우는 불과 2년 전 고점 자리가 26,000원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8월 5일 코스피가 1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 10%가량이 폭락했던 날, 자, 26,000원이었던 우리 2년 전 주가 대비 5,300원까지 마이너스 80%의 큰 폭락을 겪게 된 종목이 KG스틸입니다. 그래서 우리 KG스틸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2년 만에 26,000원 고가 대비 80%의 매를 정말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90% 이상의 주주분들이 아마 손실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희는 이제 매를 맞은 자리, 폭락한 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싸기 때문에 과대납폭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8월 초, 이제 8월 6일 화요일, 이제 8월 5일 지수가 무너지고 그 다음 날 우리 철강주 KG스틸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우리 살만나기 위해서. 살만 나려면 또 로또에 되든가 주식으로 또 수익을 내든가 뭔가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살만 나는 주식 시간에 우리 KG스틸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방송 날짜를 최저점으로 해서 한 5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이지만은 약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동사의 이제 매수 근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면, 자, 주가가 80% 이상 폭락했다.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졌느냐? 아니죠. 자, 계속 회사가 실적을 내고 있다.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300억에서 800억 정도를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주가는 2년 만에 주가가 마이너스 80%가 폭락하면서 8월 5일, 8월 6일 그냥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가 저는 이제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했고요. 목표가를 제가 6,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6,500원 부근까지 강하게 수급을 붙이면서 시장에서 뭐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 뭐 이런 금융주들 쪽으로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움직였는데요. 사실 철강주도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KG스틸도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키워드 이제 금요일장 강세였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9글자인가요? 이 9글자에 대한 키워드가 KG스틸에 부각된다면 우리 6,500원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저는 더 높은 수준대까지 폭등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을 유지하되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의 최저점을 우리가 잘 공략했기 때문에 잔여 수익분은 저는 자율적으로 7,000원 부근 그리고 8,000원 부근까지도 추가 상승을 도모해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000원 가격에서 8,000원까지는 3,000원 정도밖에 갭이 없습니다.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50%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8,000원 구간까지 천천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평단가 깨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주
저평가된 종목으로 우리 다시 6,500원을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 목표가를 달성한다면 추가 목표가 전략 7,000, 8,000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KG 스틸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가 온다면요, 6,500원 선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7,000원에서 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율적으로 추가 상승 도모해도 좋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평균 단가 깨지 않는다면 긴 호흡으로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AS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금요일 살만나주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기 전에 혹시 앵커님께서 좋아하시는 운동 있으신가요? 운동이요? 저는 사실 운동을 잘 하질 않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스판덱스 만드는 이제 섬유 소재 관련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운동하실 때 여름이고 덥다 보니까 이제 스판으로 되어 있는 옷들 많이 시청자분들도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국내 점유율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들,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스판덱스 섬유 사업을 진출하면서 매출액이 정말 견고하게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영역은 이제 석유, 화학 이런 쪽으로 매출액의 한 53% 정도를 석유화학 쪽으로 또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효성 TNC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주, 철강 관련주, 뭐 금리를 인하하든 지수가 무너지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어쨌든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판덱스도 뭐 전쟁이라든 뭐라든 뭐 경기가 안 좋든 어쨌든 운동하려면 뭐 땀을 빨리 이제 그 증발시키기 위해서 스판덱스 소재를 뭐 입으시는 것처럼 이 효성 TNC 종목의 실적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나 북한의 도발이 있나 꾸준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가 96만 원에서 최근 22년도 9월달 2년 전인데요. 2년 전 26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 정도의 폭락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저점 자리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고 하니 대략 6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47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던 우리 효성 TNC 종목이 다시 지금 저점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추세 하단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 수년간 2021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차 만에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학 섬유, 스판덱스, 섬유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자, 연간 실적을 보면 자, 지금 23년도 이제 매출액이 7조 5천억,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이 7조 7천억에 영업이익 3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매출액 8조, 내후년에는 매출액 8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1천억, 2천억, 3천억, 그리고 추후에는 4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되고 개선되고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년 만에 저점 부근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가 27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실적 좋고 과대낙폭의 저점에 저평가되어 있다면 충분히 지수 상황 너무 불확실하고 머리 아프다, 그냥 싸게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똘똘한 친구를 잘 이제 확보해 놓고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신다면은 저는 효성 TNC 종목이 4년 만에 저점이고 저평가 종목이고 실적이 향후 2년 동안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이번 최저점 자리 25만 8,500원짜리가 이제 4년 만에 최저점인데요. 조금 더 양보해서 25만 원 정도의 손절 잡고 자, 27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이제 물량을 모아가겠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싸게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 전략은 개인적으로는 30만 원 플러스 알파 구간을 목표로 상승 파동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만 원짜리를 돌파했을 때 과거 기준 36, 과거 기준 40만 원대까지도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으니까요. 싸게 매수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저점 대비 시세가 나온다면 수십 %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효성 TNC 27만 원 이하 분할 매수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 4년 만에 찾아온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수가 27만 원 이하로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는 2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0만 원 그 이상으로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곧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국민주 삼성전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삼성전자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사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제 견해로는 1년 만에 온 기회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기존에는 TSMC 쪽에 밀어줬는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의 앞으로 실적 보도록 할게요. 3분기 실적이 재무추이를 보면서 좀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6조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 44조 원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내년에는 영업이익 60조, 그리고 27년도에는 영업이익을 88조를 기록하면서 자,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따른 향후 올해, 내년, 내후년 27년도까지 향후 3년간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실적 모멘텀이 예정돼 있다. 근데 지금 지수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연중 저점을 오늘 갱신했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9월 달 6만 5천 원 부근이 이제 저점이었는데 그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도 3월 달 저점인 5만 9천 원, 5만 8천 원, 그리고 5만 8천 원짜리 손절 잡고 저는 현재가 이하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실제로 1년 6개월 만에 고점 88만 8천 원까지 고점 찍고 1년 만에 저점을 갱신한 상황에서는 향후 1년 동안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국민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손절가는 5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6만 9천 원짜리를 1차 목표가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진입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5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그 이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장이 아니죠.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목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2년 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께서는 사실 힘든 8월 달, 9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충전 잘 하시고 그리고 많이 빠진 만큼 힘든 만큼 또 싸게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살맛나는 종목들 계속 이제 저점인 종목들을 잘 공략해 나가신다면 손실 중이라 하더라도 미래 시점에 이 손실이 또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회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좀 기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 미국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 정책이 이제 고금리 국면에서 저금리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매도가 아니라 이제 버티거나 더 싸게 매수하거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릴 텐데, 자, 22년도 8월 달, 9월 달 우리 코스닥 지수가 650포인트까지 무너졌으나 또 뭐 시간이 지나서 언제 그랬냐는데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 거의 뭐 40~50%의 급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사이클이 있듯이 뭐 8월 달, 9월 달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다시 또 지수가 뜨겁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리 인하하고 더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공급되고 우리 뭐 이제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또 사이클이 돌면은 또 지수 관점에서 40~50%의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40~50%의 반등이 나오면 개별 종목은
50%가 아니라 뭐 50에서 100% 크게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우리 올해 4월부터 코스닥 지수의 성적이 좋지 않다. 이게 지금 팩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이후에 코스닥 지수 기준 650포인트, 2년 동안의 저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바닥 자리 690포인트, 670포인트, 650포인트 자리는 빠지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폭락과 이중 바닥이 이제 미래 시점에는 큰 40~50% 지수가 상승했을 정도로 큰 수익 실현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자분들이 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매매를 이어나가셔서 나중에 이제 반등 구간, 상승 구간, 대세 상승 구간이 왔을 때 지금의 손실을 털어내고 계좌의 회복 그리고 수익 실현을 좀 기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11월 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에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몇 개월 동안 시청자분들과 같이 또 조금이지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아쉽지만 저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이제 끝까지 주식시장 잘 살아남으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 승승장구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방송들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참여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해서 사이트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사이트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